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가장 파장이 크고 또 길었나 보면 역시나 명태균 이 세 글자가 떠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네네. 중심에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하루 전에 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음성을 틀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주요 내용은 어쨌든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 좀 도우라고 내가 당에 얘기했다. 네. 당에서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네. 얘기였죠. 네. 윤 대통령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녹음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래요. 이 사건, 이 녹취가 이거 하나라면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각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었나요? 뭐 짧은 축하였을 뿐이다. 흔한 덕담이고 이 취임식 하루 전날 5만 전화가 많이 왔을 텐데 한 명 한 명 상대하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덕담 수준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이게 이 한 건이라면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뭐 이런 사건이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간의 대통령실의 해명과 정면으로 이제 반대되는 해명이잖아요. 그렇죠. 단 2차례밖에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 당선된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다. 경선 이후에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이전에 끊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좀 요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고 많이들 쓰던데 짜친다는 표현. 네. 짜친 느낌이 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야구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야구 비유를 해보면 또 김경률이 마운드에 오르는 일. 제가 올해 이제 한국 시리즈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김경률이 뭐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 시리즈 야구장에 선발 투수로 나서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죠. 뭐 네. 선수 등록하고 한다라면. 근데 그게 감독으로서 김경률이라는 애를 엊그저께까지 등산 다닌 애를 거의 야구 4인 야구라고 40대 넘어서 뭐 41~2살에 해봤던 투수도 안 해봤던 그런 애를 선발 투수를 한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네. 저는 이게 그 해명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과연 적절했냐.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적되어 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녹취록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명태균, 김대남 그리고 과거 또 누굽니까? 서울의 소리 뭐 기자 이명수 기자 예.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목사라든가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라면 이 4명 다 안 만날 사람 같아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번 뭐 인사 나누면 이 사람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줄기차게 특정 공천을 얘기하고 국정을 논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 부분이 문제다. 이건 법적이다. 법적 문제가 될 게 없다. 아니 물론 법적 문제가 된다라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법률적 위반 사항이 나오면 탄핵으로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만남 자체, 통화 자체, 소통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예. 그 법적인 문제, 이 지금 여야가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위배되냐 아니냐. 왜냐하면 5월 9일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친윤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정진석 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을 민간인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영향력이 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건 그 다음 날 취임식 이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다라고 그렇더라고요.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런 논쟁이 사실 본질과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여하튼 뭐 지금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하나도 사건들을 저도 책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만 목표가 그거거든요. 오늘 어지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치우자. 네. 뭐 그 목표를 항상 정해놓지만 한 번도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뭐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랄까요? 지금은
대통령실의 어떠한 해명들, 이야기들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이 통화 음성 공개되자 역시나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예. 더 빠르게 냈는데요. 명 씨가 공천 얘기를 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거지 공천 개입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의 공천 결정권자인 이준석, 윤상현 예. 이렇게 좀 명시를 하면서 예. 이쪽에 이제 좀 공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뭔 소리냐. 공천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 일임했다. 이렇게 또 떠넘겼고 예. 윤상현 의원은 나는 뭐 윤 대통령과 공천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고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입장을 예. 내면서 양쪽이 그러니까 세 곳이 다 서로를 향해 이제 그렇죠.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였어요. 예. 이런 입장을 참 국민들 보기에는 어땠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있었잖아요. 마침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당선 축하에 대해서 덕담 정도 대화였다 해명을 하면서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예. 이게 대통령실의 지금 전반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바 없다. 네. 이게 대통령실의 그간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일관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뭐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께서도 야당 대표 현재 이제 모 야당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 개혁신당 나왔죠. 대표이신 이제 허은하 네. 의원에게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에서 보다시피 대통령실과 그를 비롯한 이제 주변 인사들의 일관된 입장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바 없다. 네. 이와 같은 큰 인식 차이가 지금 지지율의 추락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율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친윤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민주당이 녹취를 짜깁게 한 거다. 뭐 조작 의혹 가능성 제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좋게 대화를 한 거다. 이렇게 강명구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이런 친윤의 방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소위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김영선 좀 해줘라. 이것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게 네. 사실은 그런 말이다. 김영선 좀 회줘라 이 말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 조롱이잖아요. 조롱이 사실. 네. 네.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그때를 이제 연상케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누차 말하지만 처음은 비극일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희극이 되는 거고 공권력 자체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권위 자체가 희화돼 버리는 건데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참 오늘 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게 참 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은 다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다 알고 있잖아요. 응? 어떻게 나올지 네. 개명할지 네. 네. 뭐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히 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올 연말까지는 개혁의 성과를 보이겠다. 네. 그리고 뭘 잘못했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성과는 천양지차이니까. 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렇죠. 여당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장면만 더 보고 이제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에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죠. 예.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뭐 여러 말을 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고 또 권투 선수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딸리니까 링 밖에 있는 뭐 남의 마누라를 패는 거다 이렇게 과격한 얘기도 했고요. 김 여사와 명 씨가 통화를 주고받은 걸 두고는 그렇게 끝까지 서로의 대화를 듣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뭐 이런 해명을 저는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마녀 사냥과 비슷한 논지였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여성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되느냐 뭐 그런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던데.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육선이 되어져서 국회의장까지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했던데 네. 오선이라면 이제 상당히 뭐 중진의 단계를 넘어선 국민의힘 내에서는 적어도 이제
최다선급의 그런 국회의원이신데 네. 일개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에 좌지우지되고 뭐 호통까지 들으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 운명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들 이 과연 또 보면 좀 제가 뭐랄까요 냉정하게 말씀해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김영선 의원 혼자만의 일인가? 예? 정말 국민의힘 3선, 4선, 5선, 5선 의원들이 많습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이거 다들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어느 한편에 이제 편먹어서 이런 뭐랄까요? 논란에 논쟁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좀 중진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여러 가지로 갑갑하다. 갑갑하다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더 공개할 녹취 뭐 심각한 거 치명적인 거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릅니다만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뭐 종종은 이런 뭐 비밀스러운 자료들을 가지고 어쩌고 합니다만은 항상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터뜨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또.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상도에도 맞는 거고. 예. 우리 부갈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보다 더한 걸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있으면 더 내놔야 될 테고. 근데 제 생각엔 첫 번째 항상 모든 사람이 적어도 정치 국면에서는 첫 번째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일 텐데 뭐 더 있을까? 아니 뭐 더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 민주당 스스로가 김을 많이 빼놔가지고 네.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다. 예. 그런 의견들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로 네. 그게 나왔을 때도 생각만큼 민주당이 의도한 만큼의 지금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이게 어떤 탄핵의 결정타가 되어야 된다. 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네. 의외로 국민들은 좀 무덤덤하지 않나. 예.